공수처에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이미 충분히 밝혔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주진우 의원도 별도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수처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변명만 일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질 의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서 이와 관련된 불법 체포감금, 불법 수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공수처장에 묻기 위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주진우 의원이 추가로 질문이 있으면 답변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통신영장 청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 사실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장소가 몇십 군데가 되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그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제가 한번 예로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식당들 관련해서 그 매출 전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피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저는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여러 영장이 중첩됐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1차적으로 공수처보다는 다른 데 영장을 우선시해서 발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사권에 대해서 간접적이나마 문제를 삼은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것 외에 그 다른 영장, 그 다른 영장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돼서 의문을 표시한 영장은 한 번도 없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요일에 공수처가 해명한 것을 저도 봤는데요. 제가 질문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그게 빠져 있습니다. 검찰에 공수처가 수사를 다 마치고 수사 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다 인계한 게 맞느냐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인계했다라고 하면 어떤 영장이든 어떤 수사보고든 어떤 증거든지 간에 100%를 다 검찰로 넘겼다라고 하면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영장 번호도 1년 번호로 연결이 될 것이고 기록상 완결성도 다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기록 중에 일부를 빼놓고 넘긴 것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빼고 넘긴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기각된 영장이 있는지 그 또 기각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규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 공수처장이 반드시 출석하고 제가 오늘 어제자로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을 공식적으로 또 공수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답변을 하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법원을 중간에 바꾸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마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허위 공문서를 보내면서까지 해명한 이유는 그만큼 중앙지방법원에 어떤 영장들을 청구해 오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다른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법조계의 일반적인 사건에서 정말로 없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20몇 년간 법조계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인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에 따라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오면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관할 건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중단하고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간 것은 어떤 계기가 있고 누군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내부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팀 누가 혹은 외부 가능성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팀 내부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쇼핑하듯이 가는 이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책임 소재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떤 절차의 투명성하고도 결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뭐 편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록 중에 일부를 인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 서류는 공영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영 서류 은닉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각된 영장을 감추고 청구했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사도 속인 것이고 법원의 법관도 속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국회 저희 질의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한 부분도 이미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 할 때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기존에 혹시 영장 기각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영장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명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